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오늘 확진자 수는 1,600명대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적용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정부가 오늘 발표할 예정인데 4단계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5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각보다 51명 많습니다. 오늘도 1,6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다였던 어제 0시 기준 1,842명보다는 적지만 청해부대 확진자 270명이 어제 확진자 수에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확산세는 여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4차 유행의 한가운데 있으며 하루 1,000명대 환자 발생이 보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오전 수도권 거리두기 연장 여부에 대해 발표합니다. 거리두기 정책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는 현재 실행 중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완화하긴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종료되는 수도권 4단계는 2주 정도 더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최근 2주 동안 전체 환자 발생 중 수도권의 비중은 다소 줄어든 반면 비수도권 비중은 26%에서 31%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비수도권에서도 본격적인 감염 확산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음식점, 유흥시설, 사업장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집단 감염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역별로 확진자 발생 편차가 심해 3단계 적용에 대한 지자체들의 동의가 중요하다며 계속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코로나19로 1년 연기됐던 도쿄올림픽이 오늘 개막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일본의 신규 확진자는 5,000명을 넘었습니다. 개막식도 축소돼 예년과 같은 올림픽 분위기를 느끼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유진 기자입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어제,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일본의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젯밤 9시까지 5,3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올림픽이 열리는 도쿄도에서만 1,97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671명이나 늘어난 겁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도의 긴급사태 선언을 발표했지만 확진자 증가 속도는 오히려 빨라지고 있습니다. 올림픽 관계자도 어제 12명이 추가 확진돼 모두 87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선수촌에서만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집단 감염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managing of the games, while at the same time taking all possible measures against COVID-19, is a far from easy task. 이런 분위기 속에 오늘 열리는 개막식도 썰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년 같은 화려한 공연은 보기 어렵고 참가국 선수단의 입장도 대폭 축소됩니다. 올림픽 후원 기업들이 개막식에 줄줄이 불참 의사를 밝혔고 올림픽 유치의 주역인 아베 전 총리마저 참석하지 않습니다. 개막식에 참석하는 내외비는 950명 정도, 해외 정상급 인사는 20명이 안 됩니다. 여기에 개막식 총감독이 어제 전격 해임되면서 개막식 진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開会式が目前に迫る中、このような事態となり、皆様にご迷惑、ご心配をおかけいたしましたことを深くお詫び申し上げます。 감염 우려에 사상 처음으로 무관객 대회로 진행되는 도쿄올림픽은 다음 달 8일까지 17일 동안 열립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강원도 양양군과 속초시가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합니다. 양양은 오늘 0시부터, 속초시는 내일 0시부터입니다. 이에 따라 두 지역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식당과 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양양과 속초에는 수도권과 인근 강릉시의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풍선 효과로 피서객이 몰리면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이었던 군함도를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강제 동원을 알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는데요. 유네스코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에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박선하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군함도에서 벌어진 한국인 강제 노역에 대해 일본이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개선하라는 결정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이 2015년 군함도를 비롯해 23곳을 유네스코 세계산업유산으로 등재한 이후 약속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한국인 등이 가혹한 여건에서 강제 노역한 사실과 일본 정부의 징용 정책을 알 수 있게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정보센터 설립 등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고 관련 당사자들과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2015년 유산 등재 뒤 유네스코에 2017년과 19년 두 차례 제출한 후속 조치 이행 보고서에 약속한 내용들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지난해 도쿄에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에도 한국인 차별은 없었다는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들을 전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이 약속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국제사회가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충실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또 앞으로 일본의 구체적인 개선 조치를 주시하고 일본 측의 위원회 결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했던 2차 추경안 처리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어제 늦게까지 예결위를 가동해 추경안을 심사했는데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 범위 문제를 두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어서 오늘 처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 처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얼마나 할 건지를 두고 막판까지 진통이 거듭됐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 중인 민주당은 여야 당대표 간 합의를 거듭 거론하며 추경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 확대와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 등에 대해서 이준석 당대표와도 TV 토론을 했습니다만 야당도 공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추경 규모를 늘릴 수 없다면 하위 80%의 25만 원씩 주기로 한 재난지원금을 23만 원으로 줄여 전 국민에게 주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방역 상황을 고려할 때 전 국민 지원은 우선될 수 없다면서 단기 일자리 예산 등을 삭감해 택시, 버스기사 등 사각지대를 더 지원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소비 진작성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방역 상황을 검토하면서 지급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취지에 맞게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한 정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강하게 반대하는 것도 또 다른 변수입니다. 당정은 종부세 납부자 같은 일부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주당은 사실상 전 국민에 준하는 수준에서 가닥이 잡히면 오늘 추경안 처리를 강력히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추경안 처리를 다음 주로 넘길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오늘 내내 당정, 여야 간 힘겨루기가 치열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